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DB와 창원LG입니다. 원주DB는 최근 울산현대모비스와의 경기를 치룰 때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날의 프림과 김국찬을 앞세워서 2쿼터에 추격한 울산모비스의 기세에 밀리게 되며 2점 차이의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후반에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풀타임 가량을 소화하면서 36득점을 몰아친 로슨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알바노는 고비가 있을 때마다 달아나는 점수를 잘 올렸고 박인훈과 두경민 등 벤치에서 나서는 선수들까지 잘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LG는 최근 안양정관장과의 경기를 치렀을 때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진행된 경기 당시엔 부산 KCC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는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 다음 안양정관장을 상대해서 완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날의 리바운드에서 한자리에 그치면서 더블 기록이 끝나기는 했으나 마레이가 20득점을 기록했으며 이관희가 요즘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구탄과 정희재 등이 수비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또한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DB가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트리플 포스트 상대할 때에도 마레이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영향이 큽니다. 허나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양홍석이 강상재와 김종규를 경기를 치르는 동안 상대해야 하는 건 부담으로 다가올 테고 두경민이 살아나게 되면서 알바노가 출전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의 이점까지 살릴 수 있는 원주DB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매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KB스타즈와 신한은행입니다. KB스타즈는 최근 우리은행과의 경기를 치렀을 때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공동 선두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홈경기는 빅매치였는데 이날의 3쿼터에서 경기에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4쿼터에는 괜찮은 승리를 가져왔고 박지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10점 이상을 몰아치는 활약을 하면서 29점 17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허예은이 14점 9어시스트로 활약한 것에다가 박지수가 골밑에서 빼준 패스를 외곽포로 연결한 강희슬과 이윤미의 존재감까지 컸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삼성생명과의 경기를 치렀을 때 승리를 가져오면서 현 시즌 2승째 기록했습니다. 김소니아가 항상 그래왔듯이 팀 내 최다인 21점을 기록했습니다. 8개의 리바운드로 활약을 해줬고 강계리가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했는데 돌파와 미드레인지 등으로 득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20점으로 김소니아와 쌍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직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행된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한 신한은행이기는 해도 매번 KB스타즈를 상대할 때에는 힘든 경기를 해왔습니다. 삼성생명을 상대한 경기에서 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골밑 존재감을 보인 김태현이 박지수 마크에 나설 것입니다. 스피드적으로는 국내 최고 선수를 저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강희슬과 허예은의 야투감까지 변함없는 KB스타즈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OK금융과 대한항공입니다. OK금융은 대한항공과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며 전패에 좋지 않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를 다시 사용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으나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OK가 약한 서브를 사용하면서도 승리했던 경기는 모두 블로킹이 빛을 발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는 블로킹에서 3대12로 무려 4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오가 득점력을 끌어올렸지만 신호진과 차지환의 경기력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현재 세터진의 줄부상으로 인해 신인인 박태성이 경기에 나서고 있어 공격진의 경기력 저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항공은 OK에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범실 27개를 기록하며 상대보다 범실이 더 많았고 그로 인해 1세트를 내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듀스 끝에 1세트를 따낸 뒤 상대가 자멸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동혁이 14득점을 31%의 효율로 기록했습니다.
서브로 상대를 흔들었던 에스페오는 그 외의 경기력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11득점을 12%의 효율로 기록했고 범실도 잦았습니다. 무라드는 유광호와 더블 스위치로 나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점이 높아 적응만 한다면 무서운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의 부진을 극복한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OK는 레오가 살아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터들의 부상으로 인해 경험이 적은 세터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경기에서 범실이 많았지만 이번 경기는 범실을 줄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셧아웃까지도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도로공사와 GS칼텍스입니다. 도로공사는 GS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며 페퍼전 승리 이후 다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상위팀과는 승점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 리시브 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 도로공사는 이 경기에서 26%의 낮은 리시브 효율을 보였고 상대에게 서브 5득점을 헌납했습니다. 후방에서 든든하게 버티던 문정원과 임명옥이 무너지자 도로공사의 경기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들의 리시브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키리치와 베유나를 제외한 타나차와 전세안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시 0대3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도로공사에게 3대0으로 승리하며 4연승 중입니다. 강력한 서브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었고 GS는 범실도 8개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여전히 득점은 실바에게 몰렸습니다. 실바가 28득점을 기록하는 동안 강소희가 11득점을 기록한 것이 국내 자원의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유서연이 8득점을 기록했지만 효율이 8%로 낮았고 이는 상대의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들블로커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내 측면 자원들이 실바의 득점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리시브가 살아났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GS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도로공사는 부키리치와 베유나 외에 득점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리시브 효율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GS도 유서연의 부진이 있고 강소희도 엄청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실바에게 의존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대1 정도의 스코어를 예상합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